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눈을 감은 채 우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끝없이 펼쳐진 칠흑 같은 검은 공간일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로 분리된 희미한 별이나 은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하고 정적인 절대적인 진공 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 문화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이제는 무우, 즉 아무것도 없음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텅 빈 공간이 사실 과학에서 가장 거대한 착각 중 하나였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실제 우주는 입자와 장 필드,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 찬, 끊임없이 요동치는 역동적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수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우주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함께 들어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는 진공이 비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비어있지 않은 진공으로의 우리의 여정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무언가로 채워진 진공의 개념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천체들 사이에 공간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절대적인 공허함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주장했고,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에테르 에터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에테르는 마치 공기가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되듯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빛의 전파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고 모든 곳에 스며드는 물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에테르 개념은 19세기 말까지 수천 년 동안 과학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887년에 수행된 유명한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이 에테르를 통과하여 지구가 움직일 때 발생해야 하는 어떤 에테르 바람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의 실패, 그리고 1905년 빛의 전파를 설명하는데 에테르가 필요 없었던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등장으로 오랜 에테르 개념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과학계는 우주 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진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과학에서 흔히 그렇듯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낡은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공간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진실에 막 다가서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 바로 이 은하계 내에서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을 탐구하며 연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성간 물질 또는 성간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기에 이곳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마시는 공기 1세제곱센티미터에는 약 2,500경 이우초류원이로 실 18개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성간 공간의 평균 1세제곱센티미터에는 단 하나의 원자만이 존재합니다. 단지 원자 하나뿐인 것이죠. 지구의 기준으로 볼 때 이곳은 우리가 최첨단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진공보다 수조 배 더 희박한 극단적인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광활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미한 밀도라 할지라도 별과 별 사이의 거대한 공간 부피와 곱해지면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양의 물질, 질량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 은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의 총 질량은 모든 별 질량의 약 10%에서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물질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수십억 개의 새로운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매질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온도와 밀도가 다른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차갑고 밀도가 높으며 또 다른 일부는 뜨겁고 희박합니다. 바로 이 구름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허 속에 새로운 별과 행성계의 요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간 물질은 단순한 별들의 수동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의 탄생, 생명, 그리고 소멸이라는 끊임없는 순환에 참여하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며 필수적인 은하의 구성 요소입니다. 은하를 단순히 고립된 별들의 집합체가 아닌 거대한 복합 유기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유기체에서 성간 매질은 물질과 에너지를 운반하는 혈관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펴볼 우주 진공을 채우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구체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이제 이 성간 물질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물질은 약 99%가 기체이며 나머지 1%는 우리가 우주 먼지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체 성분은 어떨까요? 이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기체 원자의 약 91%를 차지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흔하고 단순한 원소인 수소입니다. 나머지 약 9%는 헬륨이며 천문학자들이 농담조로 금속이라고 부르는 모든 다른 화학 원소들은 전체의 1% 미만의 극히 일부만을 구성합니다. 이 기체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세 가지 주요 상태, 즉 상샹, 파스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상은 차가운 중성 기체입니다. 이는 전자가 양성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름들의 온도는 매우 낮아서 절대 0도보다 고작 50도에서 100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섭씨로 환산하면 약 영하 223도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들을 우리는 HI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망원경으로는 그 존재를 포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정한 전파 방출 덕분에 그 존재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수소 원자의 전자는 양성자의 스핀 방향에 대한 자신의 스핀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에너지 상태 중 하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개별 원자 하나당 약 1100만 년에 한 번꼴로 전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스핀을 뒤집어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51cm의 파장을 가진 전파 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비록 이 현상이 개별 원자에게는 매우 희귀하지만 거대한 구름 내에는 워낙 많은 수소 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출 신호는 전파 망원경으로 충분히 감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21cm 선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내의 중성수소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나아가 우리 은하의 나선 구조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차갑고 어두운 구름들은 미래에 탄생할 별들의 거대한 원료 저장고이며 성간의 공허 속에서 끈기 있게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간가스의 두 번째 주요 단계는 바로 따뜻한 이온화 가스입니다. 차가운 구름과는 달리 이 영역의 원자들은 주변에 뜨겁고 젊은 별들이 방출하는 강력한 자외선 복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여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가스를 자유로운 양성자와 전자가 뒤섞인 플라스마 상태로 만듭니다. 이러한 영역을 H2R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정말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자유전자가 양성자에 다시 포획될 때 전자는 에너지 준위를 따라 연쇄적으로 하강하며 그 과정마다 빛의 광자를 방출합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환 중 하나가
바로 H알파선인데 이 선이 이 영역들에 특징적인 아름다운 붉은색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영역의 대표적인 예시가 오리온 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오리온 자리에서 육안으로도 희미한 얼룩처럼 보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거대한 이온화 수소 거품이며 그 중심에는 오리온 사다리꼴 성단이라 불리는 젊고 질량이 크며 매우 뜨거운 별들의 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별들의 강력한 복사 에너지가 주변 가스를 밝게 비춰 스스로 빛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운의 온도는 차가운 구름보다 훨씬 높아 섭씨만 도에 달합니다. 이 빛나는 성운들은 다름 아닌 별들의 요람이 작동하는 현장입니다. 성간가스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미 태어난 무거운 별들에서 나오는 강력한 복사 에너지와 항성풍은 주변 가스를 압축시키고 이는 새로운 항성 형성의 물결을 촉발합니다. 따라서 어린 성단 주변의 빈 공간은 실제로는 별 에너지가 주변 물질을 변형시키며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관 중 일부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이고 격렬한 환경인 것입니다. 밤하늘 사진 속에서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나는 이 점들은 우주의 진공 상태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성간가스의 세 번째 단계이자 어쩌면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분자 구름입니다. 이곳은 성간 물질 중에서도 가장 차갑고 밀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온도는 절대 0도보다 불과 10, 20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며 밀도는 입자 수백 개에서 수백만 개가 1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모여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비록 지구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깊은 진공 상태이지만 우주 공간으로 볼 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밀한 구조인 셈입니다. 바로 이런 극저온 환경에서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H2 분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측하기 매우 어려운 이 수소 분자 외에도 분자 구름은 더 복잡한 다른 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분자 구름에서 일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포르말데히드는 물론 알코올과 단순, 당탕의 흔적까지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성간 물질에서 확인된 분자는 200가지가 넘으며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의 빌딩 블록이 되는 분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분자 구름들은 하늘에서 마치 어두운 구멍처럼 보입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 뒤편의 별에서 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말머리 성운이 있습니다. 빛나는 붉은 가스를 배경으로 짙은 실루엣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어둡고 차가운 구름들이 우리 은하에서 별을 만들어내는 주된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름의 내부에서 자체 중력의 작용으로 훨씬 더 밀도가 높은 덩어리, 즉 원시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별의 씨앗들은 점진적으로 수축하고 달아오르면서 마침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와 압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로운 별이 점화됩니다. 우리 자신의 태양계도 지구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약 46억 년 전 이러한 분자 구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어둡고 텅 비어 보이는 영역이 사실은 가장 비옥한 생명의 요람인 셈입니다. 이제 성간 물질 중 가스가 아닌 단 1%를 차지하는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주먼지입니다. 1%는 정말 미미한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주에서 이 먼지의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막대합니다. 우주먼지는 우리 집 안에 쌓이는 그런 먼지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크기가 수십 분의 1 마이크론에서 분자 몇 개 수준에 불과한 미세한 고체 입자들입니다. 이는 마치 담배 연기 입자 크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성분은 주로 규산염,
즉 모래와 비슷한 성분과 흑연, 그리고 각종 얼음 성분들, 예를 들어 물이나 암모니아,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잡한 유기, 화합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지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먼지는 수명이 다해 외피를 우주로 방출하는 늙은 별, 즉 차가운 적색 거성과 초거성의 대기에서 탄생합니다. 또 다른 주요 원천은 초신성 폭발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무거운 원소들이 응축되어 먼지 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하계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먼지들은 멀리 있는 별빛에 두 가지 뚜렷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성간 소광, 즉 성간 흡수 현상입니다. 먼지 입자가 단순히 빛의 일부를 차단함으로써 별이 실제보다 더 희미하게 보이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흥미로운 현상인 성간 적화입니다. 먼지 입자들은 파장이 긴 붉은빛보다 파장이 짧은 푸른빛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산란시킵니다. 이는 지구 대기가 태양의 푸른빛을 산란시켜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일몰 때 태양이 붉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빛이 먼지 구름을 통과하면서 푸른색 성분을 잃고 우리에게는 더욱 붉은색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별의 거리나 온도를 측정할 때 이러한 효과들을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지는 관측을 방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별과 행성이 탄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얼음으로 덮인 먼지 입자 표면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서로 만나 분자로 결합합니다. 이는 분자 구름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어린 별 주위의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는 이 먼지 입자들이 서로 뭉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커다란 덩어리, 즉 미행 성체를 만듭니다. 이 미행 성체가 궁극적으로 행성, 소행성, 해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비교적 잔잔한 가스와 먼지 외에도 성간 공간은 우주선, 코스믹 레이스이라 불리는 극도로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명칭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빛의 광선 레이스이 아니라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가속된 원자핵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의 약 90%는 양성자 수소 원자핵이며 약 9%는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입니다. 나머지 1%는 더 무거운 원소의 핵과 전자, 그리고 양전자 등이 차지합니다. 이 입자들이 지닌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속기인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 수백만 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대기 샤워, 애트모스페릭 쇼어라고 불리는 2차 입자들의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지표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것은 바로 이 2차 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질주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의 경우 주요 가속기는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로 여겨집니다. 질량이 큰 별이 폭발할 때 별의 외피층은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방출됩니다. 이 충격파가 성간 물질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서퍼처럼 입자들을 포착하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의 기원은 여전히 천체 물리학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나 엄청나서 초신성 폭발조차도 이를 생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중심부에 초거대 블랙홀을 품고 있는 활동성 은하핵 AGN이나 심지어 암흑 물질 입자의 붕괴와 관련된 이례적인 현상 등이 거론됩니다. 이 입자들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은하계와 심지어 지구까지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텅 비어 보이는 우주를 채우는 또 하나의 역동적이고 강력한 구성 요소입니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며 성간 물질의 화학적 구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은하 내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큰 규모로 나아가 본다면 어떨까요? 은하와 은하 사이에 놓인 이 거대한 텅 빈 공간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 공간을 우리는 은하간 물질 혹은 은하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곳이야말로 거의 절대적으로 텅 비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하란 우주라는 광활한 바닷속에 아주 작은 물질의 섬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 사이의 공간 역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록 성간 물질보다 훨씬 더 희박하지만 말입니다. 이 물질은 주로 뜨겁고 이온화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스의 밀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서 평균적으로 1세제곱미터당 한 개의 원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부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추정으로는 이 은하간 물질 속에 우주의 모든 보통 물질, 즉 바리온 물질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별과 은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말입니다. 이 물질은 우주 거대 구조 또는 우주 그물망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은하와 은하단은 우주 공간에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물망의 매듭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은하간 가스로 이루어진 길고 가는 실타래, 즉 필라멘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 사이에는 보이드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거의 텅 빈 영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는 매우 희박하고 뜨거워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거의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퀘이사에서 오는 빛을 이 가스가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인 퀘이사의 빛이 지구로 오는 경로에서 은하간 가스 구름을 통과할 때 이 구름 속의 원자들은 특정 파장의 광자를 흡수합니다. 이로 인해 퀘이사 스펙트럼에 어두운 선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라이먼 알파숲이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선들을 분석하여 이 보이지 않는 가스의 특성과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그물망은 우주의 뼈대와 같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의 중력 작용으로 형성되었고 이후에 보통 물질이 그 위로 달라붙어 지금의 은하가 탄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하 사이의 거대한 텅 빈 공간조차도 우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광활한 은하계를 떠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바로 태양계로 돌아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 내부의 공간 또한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정지된 가스 덩어리가 아닙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주변 공간으로 전하를 띤 입자, 주로 양성자와 전자의 흐름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태양풍은 초속 300에서 800km에 달하는 속도로 태양계 전체를 채우며 퍼져나갑니다. 지구 궤도 근처에서 태양풍의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단 몇 개의 입자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태양풍은 지구의 자기권과 상호작용하며 오로라, 즉 극광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혜성의 물질을 날려보내어 유명한 이온 꼬리를 형성하는데 이 꼬리는 혜성의 비행 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끊임없는 플라즈마 흐름은 태양계 주위에 거대한 거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바로 헬리오스피어 태양권이라고 부릅니다.
헬리오스피어는 성간 물질의 압력보다 태양풍의 압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 공간 영역입니다. 헬리오스피어는 명왕성 궤도를 훨씬 넘어 백천문 단위 지구 태양 거리의 100배 이상 떨어진 곳까지 확장됩니다. 태양풍이 성간 물질과 충돌하며 급격히 감속되는 헬리오스피어의 경계는 말단 충격기라고 불립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 탐사선은 이 경계를 통과하여 현재 헬리오스피어의 가장 바깥층인 헬리오포즈, 즉 실질적인 성간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스피어는 태양계를 위한 보호막, 일종의 누에고치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은 외부에서 오는 제에너지 우주선의 상당 부분을 튕겨내어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처럼 우리 태양계 내부의 진공은 사실 태양풍과 자기장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환경이며 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우주 방패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우주 공간은 원자나 이온 같은 입자 형태의 물질 외에도 물리학에서 광자라고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복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빅뱅 자체의 장황이며 우리 우주 탄생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뱅 후 최초 38만 년 동안 우주는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양성자, 전자, 광자가 뒤섞인 불투명한 수프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광자들은 전하를 띤 입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없었죠.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양성자와 전자들이 결합하여 중성수소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를 재결합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우주는 갑자기 빛에 대해 투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공간을 가득 채웠던 광자들은 비로소 자유롭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주는 1000배 이상 팽창했고 이 팽창의 영향으로 이 고대의 광자들이 가진 파장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복사는 원래 3000켈빈도에 해당하는 온도였는데 마치 오렌지색 별빛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38억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복사는 절대 0도보다 겨우 2.73도 높은 온도로 식었으며 현재는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관측됩니다. 이 복사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게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 주변의 텅 빈 공간 1세제곱센티미터당 평균 4개월 얄개의 장황 광자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것입니다. 우주학자들은 이 복사에 아주 미세한 온도 요동, 고작 1%의 100분의 1 수준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초기 우주의 나이, 구성, 기하학적 구조, 심지어 은하의 형성 과정을 이끌었던 현상에 대해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혹시 오래된 아날로그 TV 화면에서 눈 지직거리는 잡음을 보게 된다면 그 잡음 중 약 1%는 빅뱅의 불꽃 속에서 태어나 약 140억 년 동안 공간을 여행해 온 광자들이 만들어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모든 공간을 문자 그대로 관통하며 지나가는 또 하나의 놀랍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입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성미자 느트리노입니다. 이들은 흔히 유령 입자라고 불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중성미자는 전기 전하를 띠지 않으며 질량이 매우 아주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오랫동안 그 질량이 0이라고 여겨졌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성미자는 일반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핵융합로에서 탄생한 중성미자는 밤낮 없이 매 순간 여러분의 몸 1제곱센티미터당 약 650억 개가 통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태양 중성미자 단 하나라도 50% 확률로 멈추게 하려면
일광년 두께의 납창벽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중성미자는 다양한 핵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우주에서 중성미자의 주요 원천은 별의 핵융합 반응, 초신성 폭발, 그리고 우주선이 대기와 상호작용할 때입니다. 심지어 빅뱅의 잔해로 남은 우주 배경 복사와 유사한 배경 중성미자도 존재합니다. 이 중성미자들은 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중성미자를 포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입자의 배경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이나 물 또는 얼음 속에 거대한 검출기를 설치하여 이를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슈퍼 카미오칸데. 검출기는 5만 톤의 초순수로 채워진 거대한 탱크이며 수천 개의 민감한 광증 폭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물속 원자핵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섬광을 검출기가 기록하게 됩니다. 중성미자 연구는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을 제공합니다. 중성미자는 상호작용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태양의 중심부나 붕괴하는 초신성의 핵과 같은 가장 밀도가 높고 접근 불가능한 영역에서 온 정보를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유령 입자들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과정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과학자들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천문학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기념비적인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중력파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관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력파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거대한 물체는 시공간 그 자체의 구조를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물체들이 가속하며 움직일 때, 특히 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의 충돌과 같은 격변적인 사건을 겪을 때 시공간 구조에는 잔물결 혹은 파동이 생겨납니다. 이 파동은 빛의 속도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파동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중력파는 공간을 통과하며 이동하는 입자나 복사 에너지, 빛가 아니라 공간 자체의 진동입니다. 중력파가 어떤 물체를 지나갈 때면 그 물체는 서로 직각인 두 방향으로 번갈아가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미합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블랙홀이 병합할 때 발생하여 지구에서 포착된 중력파가 만든 거리 변화는 양성자 지름의 수천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내기 위해 미국에 있는 라이고 엘라이고와 유럽의 버고, 비일고와 같은 거대한 레이저 간섭계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수킬로미터 길이의 진공 터널 2개를 직각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서 레이저 빔을 왕복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력파가 탐지기를 통과하면 직각인 두 팔, 터널 중 하나의 길이가 다른 하나에 비해 미세하게 변합니다. 이로 인해 레이저 빔의 간섭 무늬가 달라지는 현상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중력파를 통해 우리는 블랙홀처럼 빛을 방출하지 않는 가장 극단적이고 어두운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는 수동적인 무대로만 여겨왔던 시공간은 사실 수십억 광년에 걸쳐 파동을 만들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동적인 매체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진공은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진동할 수 있는 우주적 드라마의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이제 우주의 진공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그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가장 신비롭고 지배적인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흑물질, 다크 매터부터 시작해보죠.
20세기 30년대 초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 코마 클러스터를 관측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단 속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별들의 질량만으로는 중력적으로 이들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은하단은 진작에 흩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츠비키는 은하단 내부에 자신이 암흑물질이라 명명한 어떤 숨겨진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후 70년대에는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나선 은하의 별 회전 속도를 연구하다가 유사한 이상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물리 법칙에 따르면 태양계에서 멀리 있는 행성이 가까운 행성보다 느리게 공전하듯이 은하 외곽의 별들은 중심부의 별보다 느리게 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 결과 은하 외곽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가 중심부 별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은하 전체가 추가 중력을 생성하는 거대한 구형에 보이지 않는 물질, 즉 암흑물질 헤일로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간접적인 증거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력 렌즈 현상, 우주 배경 복사 분석, 우주의 거대 구조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전체 질량 에너지 중 약 27%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별,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보통 물질 혹은 중입자 물질, 바리온 물질을 합친 것보다 약 5배나 많은 양입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으며 오직 중력만을 통해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흑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입자는 아닐 것입니다. 유력한 가설들은 이것이 윈프 WIMPs나 엑시온 액시온스과 같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이국적인 입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흑물질 입자를 직접 포착하려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은 우주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중력적 골격을 형성하며 은하와 은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를 포함한 은하 내부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일종의 미스터리라면 암흑 에너지는 그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1990년대 후반 두 개의 독립적인 천문학 연구팀은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아야형 초신성들을 관측했습니다. 이 초신성들은 최고의 표준 촛불입니다. 폭발 시점의 최대 밝기가 항상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는 우주 전체의 물질이 가진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예상 밖이라 과학자들조차 처음에는 자신들의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명확했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공간 자체를 밀어내며 은하들이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신비로운 힘, 즉 일종의 반판 중력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이 가상의 힘에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대 우주론 모형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무려 68%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배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암흑 에너지가 진공 자체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 상수라고도 불리는 빈 공간의 고유 에너지입니다. 양자 장론에 따르면 진공은 사실 완전히 비어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가상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요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진공 에너지가 반중력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론적 계산이 예측하는 이 진공 에너지의 크기가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값보다 무려 120자릿수, 즉 1뒤에 0이 120개 붙는 수만큼 더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물리학 역사상 이론과 관측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불일치입니다. 다른 더 이국적인 가설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가 퀸테선스라고 불리는 어떤 새로운 동적 장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신비로운 실체가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공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암흑 에너지가 멀리 떨어진 미래에 우주가 수축하는 대신 은하와 원자마저 산산조각낼 영원하고 가속적인 팽창을 겪게 될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진공의 채워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직관에 반하는 수준, 즉 양자 역학의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빈 공간은 더 이상 매끄럽고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양자 거품 퀀텀 폼으로 알려진 끓어오르는 듯 요동치는 거품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양자 역학의 근본 원리 중 하나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또는 에너지와 존재 시간과 같은 특정 쌍의 특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진공에 적용하면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는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든 에너지가 요동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올렘c2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으로, 질량은 다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의 에너지 요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자 반입자 쌍이 자발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입자들은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측하거나 등록할 수 없어 가상 입자, virtual particles라고 불립니다. 그것들은 태어났다가 한순간 존재하고는 서로 쌍소멸, 안니힐레이트하여 에너지를 다시 진공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입자의 질량이 무거울수록 그 가상적인 존재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진공은 문자 그대로 이러한 가상 입자들, 즉 전자와 양전자, 쿼크와 반쿼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른 입자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비록 가상 입자일지라도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현실적이며 측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가상 입자들은 소위 카시미르 효과, 샤시밀 이펙트너를 일으킵니다. 진공 상태에서 서로 가까이 배치된 두 개의 비전압 금속판이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판 사이의 공간이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가상 입자의 파장 길이를 제한하는 반면 바깥쪽 공간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가상 입자의 압력이 내부 압력보다 커지게 되고 이것이 인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효과는 1948년에 예측되었으며 실험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진공은 공허가 아니라 숨겨진 활동으로 가득 찬 가장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물리적 환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진공 에너지이며 이는 거대한 이론적 난제를 안고 있지만 암흑 에너지와 연관될 수 있는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다시 성간 물질로 돌아와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물질이 불균일하다는 점은 이미 언급했지만 그 불균일성의 규모는 정말 놀랍습니다. 은하 원반은 온도와 밀도가 다른 기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에 따르면 여러 상상이 존재하며 이들은 대략적인 압력 평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약 80켈빈의 차가운 중성 매질은 밀도가 높은 구름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구름들은 전체 부피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성간 물질 질량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은 약 8000켈빈의 훨씬 더 넓은 부피를 차지하는 밀도가 낮은 따뜻한 중성 매질 속에 잠겨 있습니다. 따뜻한 중성 매질 역시 동일한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자들의 움직임은 훨씬 더 빠릅니다. 다음은 비슷한 온도이지만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따뜻한 이온화 매질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별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은하 원반 부피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뜨거운 이온화 매질의 존재입니다. 이는 100만 켈빈까지 가열된 극도로 희박한 기체입니다. 이 매질은 초신성 잔해가 합쳐지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별이 폭발할 때 뜨겁게 다궈진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품이 생성됩니다. 이 거품은 팽창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거품들과 합쳐질 수 있고 결국 이 뜨거운 가스로 채워진 터널과 동굴의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이 뜨거운 상향은 은하 원반 전체 부피의 절반까지 차지합니다. 스위스 치즈 한 조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밀도가 높은 차가운 구름은 치즈 자체이며 뜨거운 가스로 채워진 구멍들은 말 그대로 치즈의 구멍인 셈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다중 상 두오 종샹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항성풍과 초신성 폭발은 성간 물질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기체를 가열하고 거품을 만듭니다. 반면에 기체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식어가고 더 밀도 높은 구름으로 응축되어 다시 새로운 별을 탄생시킵니다. 은하 분수라고 알려진 물질과 에너지의 이러한 지속적인 순환은 은하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우주 진공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주 공간의 진공은 가스와 먼지뿐만 아니라 자기장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매우 미약하여 지구 자기장보다도 수십만 배나 약합니다. 하지만 은하적 규모로 존재하며 수많은 천체 물리학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은하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한 다이나모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하 원반 내에서 전도성 플라즈마의 움직임, 즉 회전과 난류 흐름이 전기적인 전류를 만들어내고 이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이 자기장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은하의 나선 구조를 따라 전체적으로 정돈된 형태를 띠는 정연 성분이며 다른 하나는 혼란스럽고 무작위적인 난류 성분입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성간 물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자기장은 전하를 띤 입자들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성간 플라즈마 속에 존재하는 이온과 전자는 자기력선을 가로질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마치 줄에 꿰인 것처럼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은하 내부에서 가스가 흐르고 섞이는 방식 자체를 결정합니다. 둘째, 자기장은 압력을 가하여 가스 구름이 스스로 중력 붕괴하는 것을 막고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기장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원시성 구름이 수축하는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양극 제트를 통해 구름이 가진 과도한 가군동량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기장은 우주선 코스믹 레이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기장 덕분에 우주선은 복잡한 나선 궤적을 따라 움직이면서 은하 내부에 갇혀 있게 됩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우주선은 그대로 은하간 공간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역으로 이 우주선이 성간가스를 통과하면서 자기장을 팽창시키는 압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약한 자기장을 발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괴너지 전자가 자기장 내에서 회전할 때 방출하는 싱크로트론 복사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패러데이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거리에서 오는 전파가 자화된 플라즈마를 통과할 때 그 전파의 편광면이 회전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은 우주 공간을 구조화하고 채우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분자 구름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유기 분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천체 화학으로 알려진 이 연구 분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발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성간 구름의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화학 공장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화학 반응은 지구와는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낮은 온도와 희박한 밀도로 인해 기체 상태에서의 반응은 극도로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전에 언급했던 우주 먼지입니다. 먼지 입자 표면에 얼음 외피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여 원자와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구름 속으로 침투하는 자외선 복사는 분자를 활성 라디칼로 분해하여 화학적 변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물, 암모니아, 메탄 같은 단순 분자 외에도 알코올, 메탄올, 에탄올, 알데하이드, 단순당, 글리코랄데하이드, 심지어 아미노산의 전구체인 아미노아세토나이트릴 같은 분자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즉 PAH의 발견입니다. 이 분자들은 그을음 입자와 유사하며 연결된 벤젠 고리로 이루어진 크고 평평한 분자입니다. PAH는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성간 물질에 존재하는 전체 탄소의 최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분자들은 자외선을 효율적으로 흡수한 다음 적외선으로 다시 방출함으로써 성간 물질의 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발견들 중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우주 깊은 곳에서 생성된 이 모든 복잡한 유기 화합물들이 이후 새로운 별과 행성계의 구성 요소로 편입된다는 점입니다. 초기 지구를 강타했던 혜성과 소행성들은 이 생명의 벽돌을 우리 행성으로 운반했고, 이는 생물학적 분자의 탄생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즉, 별들 사이에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바로 우리의 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주선과 이들이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선의 밀도는 매우 낮지만 입자 하나하나가 지닌 에너지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우주의 중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괴너지 양성자나 헬륨 핵으로 이루어진 우주선이 성간가스에 있는 원자핵, 예를 들어 탄소나 산소와 충돌하면 핵 파쇄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격렬한 충돌의 결과 표적 핵은 말 그대로 더 작은 조각들로 쪼개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리튬, 베릴륨, 붕소 같은 희귀한 경원소들이 생성됩니다. 이 원소들은 별의 핵융합 과정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이 원소들을 효과적으로 태워 없앱니다.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이 원소들의 대부분, 심지어 우리 휴대폰 배터리에 들어있는 리튬까지도 바로 성간 공간에서 일어난 이러한 충돌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래된 별의 대기나 운석에서 관측되는 이 원소들의 함량은 우주선 파쇄 모델이 예측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우주가 정적인 진공이 아니라 우주의 화학적 조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멋진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선은 밀도 높은 분자 구름 내부에서
이온화의 주된 원천입니다.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구름 깊숙이 침투할 수 없지만 에너지가 높은 우주선은 구름을 관통하며 분재해서 전자를 튕겨내 이온을 만듭니다. 이 이온화는 비록 미약하지만 구름의 화학작용과 역학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온들이 중성기체를 자기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이 없다면 별과 행성의 형성 과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진공을 가로지르며 날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여행자들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바리온 물질의 대부분이 은하간 공간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실종된 바리온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별, 은하, 그리고 차가운 가스에서 관측 가능한 모든 물질을 계산했을 때 빅뱅 모델과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가 예측한 바리온 총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반 물질의 대부분이 말 그대로 사라진 상태였죠.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최근 수십 년간 X선 및 자외선 관측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잃어버린 바리온의 상당 부분은 우주 거미줄의 필라멘트나 은하 주변에 헤일로를 채우고 있는 매우 뜨겁고 희박한 가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질을 과학자들은 원군 은하간 물질, 줄여서 WHIM, Warm Hot Intergalactic Medium이라고 명명했습니다. WHIM의 온도는 10만 켈빈에서 1000만 켈빈에 이릅니다. 이처럼 높은 온도에서는 가스가 강력하게 이온화되어 주로 연 X선이나 원자외선 대역에서 복사를 방출하는데 이 때문에 관측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가스는 우주 거대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물질이 필라멘트나 은하단의 중력 우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갈 때 발생한 충격파로 인해 가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WHIM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떨어진 퀘이사 큐아살와 블레이저 빌라잘의 스펙트럼에서 산소 6기나 산소 7 같은 고도로 이온화된 원자의 흡수선을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우주 거미줄의 필라멘트가 실제로 이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은하들 사이에 빈 공간은 우주에 실종된 물질이 숨어있는 거대한 플라스마 저장소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때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는 빅뱅의 잔해인 우주 배경 복사, 즉 광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하게 다른 입자들로 이루어진 배경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우주 뉴트리노 배경, 즉 CNB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뉴트리노들 역시 광자들처럼 초기 우주에서는 다른 물질들과 열평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빅뱅 후 약 1초 뒤 우주가 100억 도까지 식으면서 뉴트리노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힘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뉴트리노는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게 우주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여 뉴트리노들은 오늘날에도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 온도는 약 1.9 켈빈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예측되는 밀도는 각 유형별로 입방 센티미터당 약 336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뉴트리노들의 에너지가 태양이나 대기에서 오는 뉴트리노보다 훨씬 작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이들을 직접 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뉴트리노들은 비록 미약하더라도 우주의 전체 에너지 밀도에 기여하며 원시 핵합성, 가벼운 원소들의 형성이나
우주 배경 복사의 형성 같은 촉이 우주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요동 플럭추에이션스과 은하 분포에 대한 정밀한 측정은 이 뉴트리노들의 특성에 대한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데이터는 표준 우주 모형의 예측과 잘 일치합니다. 만약 언젠가 이 입자들을 직접 포착할 수 있다면 이는 물리학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잔여 광자로도 관측할 수 없는 우주 탄생 첫 1초의 시대로 향하는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입자들로 이루어진 이 보이지 않는 바다는 우주 진공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현실의 층입니다. 다시 한번 태양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다만 이번에는 내부가 아닌 외부, 즉 바깥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헬리오스피어가 주변 성간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태양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초당 약 23km의 속도로 북부 성간 구름 속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치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기 앞부분에 생기는 것처럼 태양계 전방에 일종의 충격파, 쇼크를 만들어냅니다. 성간 가스와 먼지는 헬리오스피어를 휘감아 돌아 흐릅니다. 하지만 모든 입자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나 헬륨 같은 중성 원자들은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헬리오스피어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온 이 원자들은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이온화되거나 태양풍 입자와 전하를 교환하며 이른바 포획 이온, 픽업 아이언스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온들은 다시 태양풍을 타고 외부로 실려 나갑니다. 아이벡스 성간 경계 탐사선. 같은 임무를 통해 이 중성 원자들과 포획 이온들을 연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양계 경계 너머를 엿보고 주변 성간 물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벡스는 헬리오포즈 영역에서 생성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괴너지 중성 원자를 포착하여 태양계 경계를 지도로 만듭니다. 이 데이터는 헬리오스피어와 성간 물질의 상호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원자들의 흐름이 유독 높은 하늘에 떠 있는 신비로운 거대한 띠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우주적 고향조차 고립된 섬이 아니라 주변 은하 환경과 끊임없이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경계는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태양의 세계와 은하계의 세계, 두 우주가 충돌하는 역동적인 플라즈마 실험실입니다. 태양계 내부 공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질이나 복사 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계 자체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황도대 먼지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심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캄캄한 곳에 있다면 해가 진 직후나 해가 뜨기 직전에 희미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수평선에서부터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경로, 즉 황도를 따라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오르는 형태를 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도광입니다. 황도광은 태양과 행성들이 움직이는 동일한 평면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에 의해 태양빛이 산란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구름은 행성간 먼지라고도 불리며 크기가 10마이크론에서 300마이크론 사이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주요 공급원은 태양에 접근하면서 노가먼지와 가스 꼬리를 남기는 혜성들입니다. 또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주 소행성대에서 발생하는 소행성 충돌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먼지 구름의 밀도는 매우 낮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정교한 진공 챔버보다도 훨씬 낮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희미한 빛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먼지 입자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 복사압과 태양풍의 작용으로 인해 이것을 포인팅 로버트슨 효과라고 합니다.
먼지들은 서서히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태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곧 이 먼지 구름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려면 혜성이나 소행성으로부터 새로운 먼지가 끊임없이 유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지구는 공전하는 경로에서 혜성이 남긴 특히 밀도가 높은 먼지 흐름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유성우, 즉 흔히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관측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는 대기권으로 진입하며 불타 없어지는 행성간 먼지의 아주 작은 조각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 태양계 행성들 사이의 겉보기에는 텅 비어 있는 듯한 공간조차도 이 먼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먼지는 끊임없이 보충되면서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은한 현상 중 하나인 황도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최소한 측정 가능하거나 혹은 관측을 통해 그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공을 채우는 방법 중에는 이보다 훨씬 가설적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원시 블랙홀은 일반적인 블랙홀, 즉 별의 붕괴로 형성되는 블랙홀과는 달리 빅뱅 직후 첫 1초, 우주의 극초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유형입니다. 당시에는 물질의 밀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밀도 요동만으로도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소행성 정도의 질량부터 태양 질량의 수천 배에 달하는 매우 다양한 범위의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 3보다 질량이 작은 블랙홀들은 이미 호킹 복사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증발하여 사라졌을 것입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양자 과정을 통해 서서히 질량을 잃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원시 블랙홀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우주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은 암흑 물질의 주요 후보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시 블랙홀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핵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빛나는 구조를 형성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측, 특히 중력 미세 렌즈 효과 탐색은 이러한 물체의 개수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두었습니다. 중력 미세 렌즈 효과란 블랙홀 같은 천체가 멀리 떨어진 별 앞을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그 별의 밝기를 증폭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원시 블랙홀은 암흑 물질의 주성분이 될 수는 없지만 일정량은 존재하며 전체 질량 밀도에 기여할 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진공을 가로지르며 떠돌아다니는 블랙홀을 찾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진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대상들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우주 진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주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론을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빅뱅 직후 최초의 찰내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던 가상의 시기를 말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 급팽창 이론은 표준 빅뱅 모델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정보 교환이 불가능했던 우주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어떻게 동일한 온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평선 문제와 우리 우주가 왜 유클리드 기하학과 매우 흡사한 편평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이 이론에 따르면 대략 12의 마이너스 36제곱초부터 12의 마이너스 32제곱초 사이의 극히 짧은 순간에 우주의 크기는 최소 12의 16제곱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양성자보다 작았던 영역이 순식간에 자목만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주를 이렇게 팽창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는 엄청난 에너지 밀도와 강한 음압, 마이너스 압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거짓 진공이라는 진공의
특별한 상태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음압이 바로 반중력처럼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급팽창이 끝날 때 인플라톤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 필드이 붕괴했고, 그 에너지는 일반 입자와 복사로 이루어진 뜨거운 수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의 뜨거운 단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급팽창 과정에서 인플라톤장의 양자 요동, quantum fluctuations, 역시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미세한 요동들이 중력의 작용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구조물, 은하, 은하단, 그리고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어낸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초기 요동의 흔적을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 나타난 미세한 온도 변화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모든 가시적인 구조는 우주 존재의 가장 초기 순간, 텅 빈 공간의 양자 요동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공이 결코 비어있지 않으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주먼지와 그 놀라운 특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먼지를 단순히 빛을 흡수하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먼지 입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간먼지 입자가 초당 수십억 번을 회전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돌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측되었던 이 현상은 나노 입자 회전 또는 나노 스핀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초고속 회전의 원인은 먼지 입자가 별빛의 광자나 주변을 지나가는 가스 원자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입자는 마이크로파 복사를 방출할 수 있는데, 이는 우주 배경 복사 CMB를 연구할 때 신호를 오염시키는 주요 배경 잡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고속 회전 먼지 입자는 약한 전자기파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먼지 입자의 정렬입니다. 성간 공간에 존재하는 길고 늘어진 형태의 먼지 입자들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긴 축이 은하 자기장의 선에 수직이 되도록 정렬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정렬 현상은 멀리 떨어진 별빛의 편광을 유발합니다. 빛이 정렬된 먼지 구름을 통과할 때 먼지 입자의 긴 축과 평행하게 편광된 성분은 더 많이 흡수되거나 산란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게 편광된 상태가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편광 현상을 측정함으로써 은하 자기장의 구조와 세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렬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복사 토크, 레디에이션 톡스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비대칭적인 먼지 입자와 광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뜻합니다. 이처럼 진공 속의 아주 작은 입자들은 마치 미세한 나침반처럼 행동하며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고 우리 은하의 구조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크고 텅 빈 영역인 공동 보이츠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은 지름이 수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거품 모양이며 은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공동들은 우주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은하와 은하단은 공동을 둘러싼 얇은 벽과 필라멘트 구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은 말 그대로 완벽한 진공에 가까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동 역시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공동에는 여전히 일정량의 물질이 존재합니다.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 중입자 물질 모두 포함되지만 그 밀도는 우주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곳에는 매우 작고 희미해서 발견하기 어려운 외소 은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공동 은하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거대한 이웃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공동은 자기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기장의 기원과 강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멀리 떨어진 블레이자 빌라잘에서 오는 감마선 관측 결과는 공동을 포함한 은하간 공간에 약한 자기장이 존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자기장은 초기 우주에서 생성되었거나 별의 바람 또는 활동성 은하핵을 통해 은하에서 방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은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한 이상적인 실험실입니다. 공동 내부에서는 물질의 중력적 영향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 팽창 효과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공동을 배경으로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휘어지는 약한 중력 렌즈 현상을 연구하면 암흑 에너지의 특성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가장 황량하고 비어있는 공간일지라도 공동은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과 우리 세계에 숨겨진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허함을 통해 우주의 충만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 입자를 진공의 양자적 본질이 발현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관측 가능한 결과를 낳는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공 평흑입니다. 양자 전기 역학 QED에 따르면 강력한 전자기장이 있는 환경에서 진공은 마치 광학적 매질처럼 거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자가 순간적으로 가상 전자 양전자 쌍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이 변환이 강력한 외부장, 예를 들어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 즉 마그네타 근처에서 일어난다면 이 장은 가상전자와 양전자에 작용하여 이들을 평극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영역을 통과하는 다른 광자의 전파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진공은 복굴절성을 띠게 되는데 이는 평광 상태가 서로 다른 광자들이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이 효과는 극도로 미미해서 측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26년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400파섹 거리에 있는 한 중성자별을 관측하며 이 현상의 징후를 처음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 별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에서 높은 수준의 선형 편광을 발견했는데 이는 빛이 별 주변에 강력하게 자화된 진공을 통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텅 빈 공간조차도 강한 장의 영향을 받아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며 양자정의 역학의 예측이 이처럼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정확함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공허와 물질 사이의 경계는 다시 한번 희미해집니다. 진공은 그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복잡하고 평흑 가능한 매질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진공은 더 이상 단순한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라 양자 세계의 법칙을 따르는 물리적 상호작용의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우주 진공 속에서 이론적으로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또 다른 이질적인 개체는 바로 우주끈 (Cosmic Strings입니다. 우주끈은 초기 우주가 겪었던 상전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1차원 위상 결함체입니다. 물이 얼어붙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얼음 결정이 생성될 때 결정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고 이 결정들이 맞닿는 경계면에는 결함, 즉 틈이 생겨납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초기 우주의 진공에서도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우주가 식어갈 때 근본적인 상호작용의 대칭성이 깨지는 일련의 상전이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칭성이 공간의 영역마다 다르게 깨진다면 그 경계에는 안정적인 결함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대칭이 깨지는 유형에 따라 이는 0차원 결함 자기 홀극, 1차원 결함 우주끈, 혹은 2차원 결함 도메인 벽일 수 있습니다. 우주끈은 존재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늘지만 양성자보다 얇음, 단위 길이당 엄청난 질량을 가지므로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가로지를 만큼 거대한 거리에 걸쳐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끈들은 특징적인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 은하의 빛을 휘게 하여 이중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중력 렌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강력한 중력파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우주끈은 우주 배경 복사 CMB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형태로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주끈의 존재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끈의 존재를 예측하는 이론에 강력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끈은 여전히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우주끈이라도 발견한다면 이는 입자 가속기로는 도달 불가능한 초에너지 영역의 물리학을 엿볼 수 있는 직접적인 창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주 진공이 복잡한 위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주 탄생 초기 순간의 유무를 보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공을 가득 채우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찰할 때 무,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절대적인 무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무의미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 복사, 장을 전부 제거하더라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보여주듯이 시공간 자체는 역동적인 실체로 남아 있습니다. 시공간은 휘어지고 팽창하며 진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 수준에서 시공간은 가상 입자 (virtual particles) 와 에너지 요동 (energy fluctuations으로 끊임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공간 그 자체와 이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없는 상태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론적 자연 선택론 (cosmological natural selection과 같은 가설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다른 우주의 블랙홀 내부에서 탄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리 법칙이 미세하게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블랙홀의 생성을 촉진하는 법칙을 가진 우주만이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절대적인 물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우주의 탄생과 진화라는 영원한 과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끈 이론 (String Theory과 M-아이론과 관련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우리가 아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외에 훨씬 더 많은 차원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 우주는 이 다차원 공간인 볼크 속에 떠다니는 3차원 브레인 빌 안에 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 우주의 진공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구조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지극히 사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 물리학이 직관적인 공허함의 개념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자연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실체 중 하나이며 우리 세계의 기원, 진화,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의 열쇠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와닿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채워진 우주 공간이 우리 자신과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양권 헬리오스피어과 지구 자기권은 우리를 우주선 컴믹 레이스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우주선은
대기를 뚫고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전자장치, 특히 컴퓨터와 위성의 마이크로칩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단일 이벤트 오류, Single Event Upsets, SEU라고 부르는데, 괴너지 입자가 메모리 비트의 상태를 바꿔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항공 및 우주 기술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주선은 고고도 항공기 승무원과 궤도상의 우주 비행사에게 주요 방사선 피폭 원인이 됩니다. 화성처럼 장기간 심우주 임무를 계획할 때 은하 우주선으로부터의 방사선 차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기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태양풍이 강력해진 형태로 나타나는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은 지구에 지자기 폭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기 폭풍은 통신 및 항법 위성 작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무선 통신을 방해하며 심지어 송전선에 강력한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1859년에 발생한 캐링턴 사건입니다. 당시 사상 최강의 지자기 폭풍이 유럽과 북미 전역의 전신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만약 오늘날 그 정도 강도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 기술 문명에 미치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빈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능동적인 환경입니다. 비어있지 않은 진공으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하계에 희박하지만 거대한 구성 요소인 성간 물질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간 물질은 별이 탄생하는 차가운 분자구름부터 초신성 폭발로 생긴 거품을 채우는 뜨거운 플라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태의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은 별빛을 가리는 미세한 먼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먼지는 동시에 분자 생성의 촉매제 역할과 행성의 구성 물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속되어 우주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우주선의 흐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은하계를 벗어나 일반 물질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는 거대한 가스 구조, 즉 우주 거미줄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공간이 빅뱅의 잔향인 우주 배경 복사와 포착하기 힘든 뉴트리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시공간조차 정지해 있지 않고 우주적 대격변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전달하며 진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골격인 암흑 물질, 그리고 공간 자체를 밀어내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라는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와 마주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진공이 가상 입자로 가득 찬 끓어오르는 양자 거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단순히 검은색 공허라는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주는 미세한 입자부터 은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진공이 비어있지 않다는 이해는 단순한 흥미로운 사실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우주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자, 겉으로는 텅 비어 보였던 우주를 가로지르는 우리의 긴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절대적인 공허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공은 사실 놀라울 만큼 풍부하고 복잡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별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가스와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에너지를 운반하는 보이지 않는 장창과 입자들의 흐름으로 채워져 있으며 우주 탄생에 비친 우주 배경 복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그곳조차
양자 수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공간의 속성이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진공을 채우고 있는 95% 이상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완벽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중력 효과를 확인하고 양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위대한 우주론적 발견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대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발견들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주의 신비에 함께 깊이 빠져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강연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잠드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별과 성운, 그리고 우주의 수수께끼로 가득 채워지기를요. 만약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우주 진공을 채우는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는지 적어주세요. 그럼 편안한 밤 보내세요.